새롭게 인사드리는 코너입니다. 이 테마 긴가 민가 시간입니다. 올라가는 테마에 상승의 타당성이 있는지, 이게 계속 갈 것인지 특정 테마군을 놓고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겁니다. 오늘 그 첫 시간 어떤 테마를 다뤄보게 될지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좀 운을 띄워볼까요? 자, 100% 상승? 그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테마입니다. 올해 이 테마에 속해 있는 종목들을 샀더라면 100% 상승 열어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테마일지 궁금하시죠?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5G입니다. 5월 5G 가입자가 78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들렸고요. 올해 5G 통신 장비주 여전히 좋았습니다. KMW 강세를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5G 가입자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봤더니 급증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한번 4G 때, LTE 때와 비교를 해볼까요? 넘겨보겠습니다. LTE 때 가입자가 사용하던 데이터 사용량과 비교했을 때 거의 2배 이상의 데이터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이 시장은 지금보다 더욱 커질 수 있다라고 모두가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글로벌 컨설팅 업체 오붐에서 2028년 콘텐츠 시장은 4,2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이다. 그중에 80%가 5G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날이 5G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가운데 시장에서는 클라우드 게임, VR, AR, 그리고 VR, AR 합친 게 MR이라고 하는데 이 시장의 개화까지 5G가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문득 불안감이 있죠. 뭐냐? 만약 우리가 투자하는 게 5G보다 빠른 거면 어떡하지?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4G가 나왔을 때도 엄청 빠를 거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 2년 후에나 기지국이 다 설치가 됐고 생각보다 오래 걸렸었다라는 거죠. 지금 4G보다 5G가 그렇게 빠르냐? 많은 소비자들이 체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명이 있어요. 비싼 LTE다. 서비스는 여전히 4G네. 값만 비싸고 5G는 안 터지고 비싸고 느리고 투자자는 속 터지고 이렇다는 거죠. 투자자가 아니라 소비자는요. 하지만 투자자들은 그 기대감을 먹고 가는 주가 때문에 여전히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점 들어가도 될 것인가? 이 5G 테마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 긴가민가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특정 테마를 파헤친다는 게 좀 부담스러우실 만도 한데 저희의 출연 제안을 시원하게 수락해 주셨습니다. 자, 테마 긴가민가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주제로 제가 5G를 좀 잡아봤거든요. 5G 관련 종목들 여러 모멘텀을 안고 있고 통신 네트워크 교체 사이클이 10년 만에 도래했고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 속에 올라가는데 왜 이렇게 잘 갔는지 팀장님이 좀 짚어주시죠. 네, 사실 이제 5G 올해 가장 큰 트렌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핵심 산업으로 좀 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워낙에 지금 5G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정부의 어떤 확대가 되고 있는 투자라든지 또 소비자들의 빠른 속도에 대한 좀 욕구의 증가라든지 또 이제 5G 자체가 스마트폰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게임이라든지 미디어, 심지어 자동차, 스마트홈까지 여러 가지 좀 광역대로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는 5G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도가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좀 본다면 이제 스마트 시대로 좀 바뀔수록 워낙에 통신 기술에 대해서는 좀 필수적인 요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통신 기술에 대해서 워낙에 조금 이용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좀 증가를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5G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주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관련 기업들의 매출 증가도 실제적으로 좀 기대감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관련주들 좀 주가 흐름 좀 살펴보시면은 연초 대비해서 굉장히 급격하게 좀 오르는 모습도 확인이 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5G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반기에도 좀 더 주목을 해볼 만한 섹터군이기 때문에 이 점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새롭게 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삼성전자에서도 이 5G에 대해서 좀 사업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겠다라는 계획도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 나왔던 좀 소식들을 살펴보면은 이제 삼성전자에서 중국의 스마트폰 고객사로 좀 다변화를 하기 위해서 이미 5G 칩셋을 좀 공급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새롭게 떠오른 또 먹거리 산업군을 좀 부상하다 보니까는 올해는 좀 5G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더 꾸준히 지켜봐야 될 섹터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5G도 사실 너무나 많잖아요. 통신 3사에 관심을 두고 계실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기지국이나 중계기 뭐 너무나 많은 분야들 광섬유 뭐 이렇게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지금 이 순간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분야는 어디인지 또 순차적으로 그 우선순위를 좀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5G 투자가 계속적으로 좀 본격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규 사업군을 확대가 되고 있는 장비 업체들에 대해서 꾸준히 지켜보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앞서 조금 앵커님이 좀 말씀 주셨는데 5G가 이제 막 시작이 되다 보니까는 오히려 이 서비스에 대해서 좀 불만 사항을 토로를 하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다라는 소식도 좀 전달되었는데요. 오히려 이렇다 보니까 어떤 좀 중계기라든지 기지국과 관련된 업체들도 유심히 좀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특히나 이렇게 장비 업체들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5G라는 이제 투자가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도 참고를 해주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점에 조금 더 주목을 해주셔야 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통신 3사들의 어떤 경쟁이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불붙는 경쟁이 있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수혜 기대감도 예상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3G라든지 4G 시대와는 다르게 또 5G라는 사업군 자체가 워낙에 새롭게 좀 떠오르고 있는 조상이다 보니까는 예전 통신 사업과는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보다도 오히려 앞으로 이 5G를 통해서 나올 수가 있는 새로 어떤 영업이익이라든지 수익성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부터는 계속적으로 좀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비 업체들 위주로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5G 통신 장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종목 얘기 잠시 이어갈 건데요. 뭐 KMW나 이런 종목들 차트 열어놓고 보면 사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너무나 좋은 움직임을 나타냈기 때문에 너무 올라서 지금 들어가는 거 괜찮을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께 뭐 투자 전략 차원에서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얘기 주신다면요. 네, 5G 관련주에 대해서는 올해 조금 너무나 많이 올랐지 않았을까, 연초보다 계속적으로 좀 급등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우려감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주들 이제부터는 긴 호흡으로 바라보자라고 좀 먼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G에 대한 투자가 이제부터 시작이 되었고 또 상용화도 이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성장을 할 수 있는 단계가 계속적으로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워낙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는 올해 연초부터 시작해서 좀 지금까지 주가에 대해서는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지만은 계속적으로 기회를 노리셔야 되십니다. 만약에 상반기 동안에 5G에 대해서 놓쳐서 아쉬운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하반기도 충분히 기회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5G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올해 트렌드가 떠오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동안에도 충분히 5G를 좀 공략을 할 수 있는 눌림목 자리라든지 기회가 나타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경우는 한번 꾸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긴 사이클로 안고 가야 될 섹터입니다. 5G 이제 막 시작이 됐고요. 분명히 많은 상승 속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눌림목 구간을 공략해보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눌림목 구간을 공략해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가, 그 수많은 종목 중에 뭘 골라야 되는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종목 이슈 이어가시죠.
지금부터 종목 상황들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5G 통신 장비주 내에서 어떤 종목들로 추려야 될 것인가 김진경 팀장님의 시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경협주나 바이오주 다양한 종목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만 다소 5G에서는 우리 김진경 팀장님의 시각을 확인할 기회가 적었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좀 좋아 보이시는지 눈여겨보시는 게 있으실까요? 네, 제가 관련주 3가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관련주들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KMW부터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사실 이제 KMW의 경우는 무선 주파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좀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동종목도 마찬가지로 올해 초부터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받아왔던 좀 종목이기도 하죠. 주요 고객사의 경우 노키아와 삼성전자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통신 관련 매출 자체가 95%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 수혜에 따른 기대감도 높았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국내 5G 기지국 설치가 1분기에는 43,000여 대가 이미 설치가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이렇게 계획 대비해서 투자 속도가 워낙에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반기에도 높은 실적을 개선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도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워낙에 주가 자체가 연초부터 급등세로 좀 가깝게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적인 면에서는 부담이 되고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또 기관에서 또 매도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면에서도 다시금 차익 매물이 또 쏟아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는 이렇게 오를 때 좀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오르기 직전에 공략하셔야 되시는데 사실상 KMW의 경우는 이미 가격 자체가 부담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그 신규 매수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시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손절가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아드려서 39,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 손절가라든지 이런 어떤 좀 주가의 흐름 자체는 꼭 살펴보시면서 대응해 주셔야 되시기 때문에 손절가 단기적으로 39,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다산 네트워크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산 네트워크스도 마찬가지로 5G 관련주로 좀 주목을 받으면서 올해 5월부터 계속적인 주가 상승을 보여왔습니다. 특히나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자회사 다산존 솔루션스의 글로벌 성장 자체도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유럽에서 화일 장비 대신해서 다산 네트워크스의 장비 수요가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죠. 특히나 자회사에서는 독일 통신장비 업체인 카마이를 좀 인수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그 시너지 효과도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외적으로 5G 투자에 따른 모바일 백홀 장비도 발주하고 있고요. 또 10기가 초고속 인터넷도 자체를 보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장비 공급 확대에 따른 수혜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무선이라든지 유선적인 부분에서 앞으로의 수혜를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 오이솔루션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이솔루션의 경우는 가장 긍정적인 얘기로는 5G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그 창사 이후에 최대 실적 달성 전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이미 투자를 위해서 자금 조달도 마무리를 해놓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기존 주요 고객사라고 할 수 있었던 KT라든지 LG U+ 외에도 SK텔레콤에도 비중 확대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도 기대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오히려 추가적으로 실적 추정치 상향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오이솔루션이 하반기라든지 또 내년에도 얼마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내줄 수 있는지 여부도 좀 더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만 오이솔루션의 좀 아쉬운 점은 기술적인 흐름 봤을 때 매물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5G 관련주를 계속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보여왔고 최근 들어서 눌림목이 나오고 있지만은 오이솔루션의 경우는 좁은 박스권에서 흐름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당장으로서 일단 단기적인 박스권 매매가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51,000원 부근에서 6만 원 사이 정도까지 조금 더 단기적인 관점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박스권 안에서 조금 더 접근해보시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KMW, 다산네트워크스, 오이솔루션 관련한 종목을 쭉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셋 다 매력적이에요. 다산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급이 참 좋았고 KMW는 올해 상승률이 너무나 안정적이었고요. 오이솔루션도 여기저기서 긍정적인 의견을 많이 주셨었고요. 이 중에서 김진경 팀장님만의 탑픽 5G를 꼽는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이 안에서 탑픽 종목을 말씀드린다면 다산 네트워크스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즘에 제가 뭐 5G 주가 흐름들을 봤을 때는 대부분 비슷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연초보다 급등세를 보이고 또 최근 들어선 주가 자체가 눌림목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다산 네트워크스를 그 안에서 제가 뽑았던 이유는 그래도 수급적인 면에서 유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다른 종목들을 좀 비교를 해본다면 어떤 기관의 매물이라든지 또 외국인의 수급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점이 아쉬웠는데 다산 네트워크스의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수가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에 수급적인 부분이 아직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하에 제가 탑픽 종목으로 좀 꼽아 보았습니다. 단기적으로 물론 주가 상승에 따른 출렁 힘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실적이라든지 성장 확대에 따른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되실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일단 기술적 흐름만을 봤을 때는 좀 더 단기적인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단기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다라는 좀 부담감을 또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꼭 감안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다만 자회사의 성장이라든지 무선과 유선 서비스가 통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가 성장 가능성을 보고 한번 다산 네트워크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봉사로 봤을 때는 한 차례는 좀 더 추세가 좀 꺾이면서 눌림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만원대에서 강하게 지지를 받으려는 모습이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만원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다시금 우상향으로 방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손절가의 경우는 주봉선으로 봤을 때 9,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의 흐름을 보시면은 물론 주가가 눌림이 나오긴 했지만은 10주선에서 강하게 좀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 자체를 다시 끌어올리려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지지 라인은 좀 어느 정도 좀 보여졌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단기 목표가의 경우는 전고점 부근 11,0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려볼까 합니다. 일단은 너무 큰 목표가를 제시를 하게 된다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한 차례 주가가 이미 상세를 보였던 만큼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바라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가 좀 도달이 되고 난다면은 다시금 5G에 대한 분위기라든지 어떤 주가들의 움직임을 보시면서 다시금 2차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종목 관련주 내에서 김진경 팀장님의 탑픽 종목은 다산 네트워크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체크해놓고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11,000원의 짧은 목표가를 제시하겠다 의견을 주셨네요. 자, 오늘 첫 순서였었죠. 이 테마 긴가민가 김진경 팀장님과 인사 나누고 전체적인 인사하겠습니다.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팀장과 함께했네요.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갈수록 지수 분위기 별로네요. 코스피가 0.76%까지 낙폭기였고요. 코스닥까지도 안 좋습니다. 정강 후약 흐름이 될 것인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선 뒷받침되는 수급이 없다라는 점에서 씁쓸하게 다가옵니다. 7월 초도 고단할 걸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시장에 대한 대비책 저희 시간 함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각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